오전 시간의 모든 것, 오늘은 헌안설원의 규언가 해드리겠습니다. 헌안설원은요,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입니다. 근데 좀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시대 뭐 거의 최고의 여류시인, 여자 시인의 반열에 오른 분인데, 이분은 좀 일생이 조금 기구했죠. 네, 결혼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일찍 죽었습니다. 네, 20대에 이제 요절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이 되게 놀기 좋아하고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놀기 좋아하고 그런 남편이에요. 물론 양반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남편이 집에도 오지 않고 맨날 밖으로 돕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인데, 봉건 시대라고 그러죠. 옛날 구시대. 그래서 뭐 남존 여비도 있고 이제 이런 시절인데, 그때는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그렇게 밖으로 돌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평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시대를 갖다가 이제 구시대, 봉건 시대라고 하는데, 그 봉건 시대의 부녀자의 한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렇게 주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의 짜임을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자, 서사 부분에서는 덧없이 흘러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늙어서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자신의 신태를 나타난다. 물론 헌안설원은 20대에 죽었지만, 이거는 이제 꼭 헌안설원 개인의 얘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그죠? 네. 그 봉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여인들로 일반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늙어갔다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술집 출입을 일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고,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신의 애달픈 심정도 있고요. 슬픔과 외로움을 검은 고로 달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사는 임을 기다리며 서럽게 살아가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조도 있고요. 스스로를 비웃는 거죠, 자조는. 그 다음에 탄식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작품입니다. 자, 볼까요? 자, 서사.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늙으니 사음 봅니다. 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다 늙으니, 그죠? 자, 엊그제까지 젊었는데 그죠? 그죠? 벌써 어찌 다 늙어버렸느냐.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소년행락 생각하니. 어렸을 때, 여기서 소년은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행락, 즐겁게 논 일을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는 건 그런 얘기 뭐 해봤자,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늙어서야 서른 말씀, 늙어서야 서러운 말씀을 하자니 목이 맨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의 부제를 만약에 정한다 그러면 서러운 말씀, 서른 말씀을 부제로 정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부생모육 신고하야.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 신고, 네, 몹시 고생을 해서 이내 몸을 길러낼제 공우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했다는 거죠. 공우배필은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죠. 옛날에 이제 딸을 낳으면은 제일 소망이 뭐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아주 그 높은 벼슬을 하는 그런 남편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비록 공우배필까지는 못 빨아도, 이거는 정말 좋은 건데 여기까지는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했다는 거죠. 군자호구. 군자는 이제 공자, 맹자에서 이제 뭡니까? 되게 그 선비로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군자인데, 호구라고 하는 거는 좋은 배우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공부 좋아하고 이러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선비의 배우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런데 실제로 어땠어?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은 원래 전생, 그 다음에 차생이라고 해서 이승의 삶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생, 그래서 다음 삶인데, 그게 이제 불교의 윤회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돌고 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여기서 삼생은 그냥 전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월하의 연분으로 그랬습니다. 이 월하는 월하 노인이라는 분을 가리키는데, 월하 노인은 그 혼인을 갖다가 이렇게, 그죠? 네, 중매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화연분이라는 거는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그 다음에 월화의 연분으로 누구를 만났어?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딱 7자로 정의했습니다. 장안, 유협, 경박자다. 장안, 유협, 경박자가 뭐냐면 장안은 그냥 시내를 얘기해. 도시, 도회지. 그죠? 네. 그 장안에서 뭘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야? 유협, 경박자는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맨날 놀기만 하는 한량인 거지. 좋은 차 타고 맨날 술집 가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맨날 밖으로만 나도는 사람. 그런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같이 만났다는 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지?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모의 바람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위라고 얻었는데 장안유협 경박자를 얻은 거지. 그래서 꿈같이 만나서 당시에 용심은 이제 시중 든다는 뜻인데 남편 옛날에는 시중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얼음 디디는 듯 했다 이거죠. 굉장히 어려웠다.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맨날 뭐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그죠?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러고 그랬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아내가 너무 또 똑똑하고 그러면은 남편들이 그런 게 있다? 남존여비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더 대우받고 이런 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생활하면서 부딪혀 보니까 아내가 똑똑하거든, 자기보다. 그러면 또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더 못되게 구는 수도 많았습니다. 아마 허난서론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너무 지나치게 똑똑한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열등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더 못되게 굽니다. 아주 나쁘죠. 네. 자, 그 선생님이 여기 그 음악 코너에다가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그 아주 선생님이 좋아하는 미국의 최고 가수의 노래를 또 올려놨는데요. 네, 그 보면은 휘트니 휴스턴도 가수 남편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굉장히 불행하게 일찍 요절했죠. 휘트니 휴스턴도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가수로서 이름도 높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결혼 생활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유사한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본사 가보겠습니다. 3528 겨우 지나서 천연여질이 절로 이르렀다 이거죠. 3528은 이제 옛날 여자의 전성기는 몇 살이냐면은 35, 15, 36, 18 그래서 28, 16이죠, 면에. 28, 16이죠. 그래서 15살, 16살이 이제 너무 피부 상태도 좋고 너무 이뻤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3528 겨우 지나니까 천연 여질이 타고난 아름다움이 이제 절로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성기야, 이제. 그래서 이 얼굴이 옛날에는 이제 모습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이 모습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을 했죠. 옛날 이쁘니까 얼마나 자기 아내 좋아했겠어. 그죠? 네. 그래서 백년기약을 했는데 그런데 연광이 후루라고 조물이 다시야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연광이 후루라고는 뭡니까? 세월이 지나고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가지고 다시야 때는 건 시기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지났대서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거구나 그랬죠. 아주 그 꽃같이 예쁘던 이 모습, 나의 모습이 어디 가고 면목 가증됐다는 거죠. 그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미워, 가증스럽다는 거죠. 네. 가증스럽다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사람 성격 갖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외모가 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내 보거니 내 모습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괴를쏘냐. 자기가 봐도 자기를 사랑할 것 같지가 않아. 외모가 너무 옛날 예쁜 외모에서 지금 좀 외모가 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거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참교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본사인데 여기 부분 본사고요. 예, 앞부분입니다. 자, 1번.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성 화자가 자신의 한스러운 삶을 토로하는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항상 시에서는 뭡니까? 시적 화자의 상황,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중요하니까 일단 상황 체크해야죠. 화자는 현재 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시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상황이에요. 상황을 알아야 정서도 알고 태도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에서는 늙음을 한탄한 내용이 있고 화자의 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서러운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본사에서는 삼생의 원업이여 월화의 연분이다. 그래서 화자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의 윤회 사상이 깔려 있다는 거고요. 자, 월화는 월화노인인데 중매쟁이를 의미하고요. 장안유엽 경박자는 누굴 가리켜? 남편을 가리키는데 장안에 호탕하게 놀기 좋아하는 경박한 사람이다. 원래 이 허난설원이 생각했던 화자가 생각했던 남편 상하고는 좀 다른, 그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 다음에 화자가 경박한 남편이 만난 운명을 원망하고 있고요. 천연여질은 타고난 아름다움이다. 그 다음에 봄바람 가을물이 배우리 북진하됐다는 건 세월이 빨리 흘렀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도 있고요. 자책을 하고 있다 그랬죠? 자기 외모가 아주 미워져가지고 누가 날 사랑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비유법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리법은 여러분 알고 있겠죠, 그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장을, 그죠? 네,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님이 날 괴를 어느 님이 날 사랑할 쏘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 당연히 사랑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본사 3. 335 야유원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335 야유원은 이렇게 335 몰려다니는 술집, 기생집인데 요거는 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야유원은 어떤 공간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공간이죠. 왜? 남편이 그 술집 가서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어를 공부할 때는 화자가 좋아하는 시어인지 화자가 싫어하는 시어인지로 가지고 긍정 부정을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라는 말, 이 세 사람도 어떤 사람이야? 뭐 거기 이쁜 사람, 기생 같은 거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런 사람한테 푹 빠져갖고 안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세 사람도 부정적이지. 화자가 볼 때는. 나단 말과는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런 여자가 새로 예쁜 여자가 왔나?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는 거죠. 그래서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누가? 남편이. 그래서 백마금편으로 어디 다니나 그랬는데 백마금편은 이제 흰 말에다가 좋은 채찍이라는 건데 남편이 완전 폼생폼사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외제차 타고 막 강릉 압구정 이런 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역시 혈액법이네. 소식을 내가 더욱 알겠느냐. 옛날 여자들은 거의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지리 지식이 없어요. 그죠? 나갈 때도 뭐 가마 타고 가고 막 그러잖아. 그죠? 또 쓰개 치마라 그래갖고 얼굴도 가려야 되고 걸어갈 때는. 그래서 내가 원근을 모르는데 소식을 알겠냐. 그죠? 네, 남편이 도대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연을 그처신들 생각이 없을소냐. 인연이 끊어졌다고 해서 생각이 없겠니? 이런 거예요. 없겠느냐. 즉 남편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다는 얘기죠. 얼굴을 못 보고는 그립기나 말으려면 얼굴을 못 보면은 그립지나 말아야 될 텐데 12때가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리하다. 12때는 뭡니까? 12때는 이제 하루를 갖다가 2시간씩 나누면 24시간 2시간씩 나누면은 12때가 되는 거고 자축인묘 그래서 자시, 축시, 인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30날 지리하다 그랬죠? 네, 31달이죠. 하루도 길고 한 달도 긴 겁니다. 자,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느냐. 응?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밤 차고찬제 자체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제 구준비는 무슨 일고. 이거는 시간이 흐른 거를 이렇게 계절의 변화로 표현한 겁니다. 대꾸죠, 여러분. 대꾸. 그죠? 네, 대꾸가 이렇게 있는데 대꾸법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밤 차고찬제 자체는 섞어치고 겨울밤에 눈이 내리고 여름날에는 구준비가 내리는데 그때 이제 그죠? 네, 그만큼 시간이 계속 그죠? 네,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춘하리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그랬죠? 삼춘하리 호시절이라는 거는 이제 꽃이 막 피어나고 버드나면 물이 오르고 막 이러는 좋은 시절인데 경치를 봐도 시름없다는 건 아무런 감흥이 없다. 왜? 아니 남편이 없어가지고 그쵸? 네, 굉장히 지금 슬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뭐 마음에 와닿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가을달이 방에 들어오고 비추고 귀뚜라미가 상에 울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35 야이원 중요한 시어죠? 네, 그래서 335 몰려다니는 술집이다. 세 사람은 기생이다. 백막은 편은 호사스러운 행장이고요. 그 다음에 화자는 임의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는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고 있다.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졌냐, 이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화자는 아름다운 경치에도 감흥이 없어. 네. 자, 본사 3에서 서리법 있고요, 대꾸법 있고요. 자체눈과 구준비는 화자의 쓸쓸함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성감물이다. 계절을 표현하려는 부분에서 썼긴 썼는데 어쨌든 화자의 정서와 관계가 있으면 다 객관적 성감물입니다. 실소울은 감정이입이 사용됐죠. 귀뚜라미가 운다 그랬는데 이거를 감정이입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냥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냥 가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순히 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학교 내신 시험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이 이거를 감정이입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으로 하면 됩니다. 뭐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이거는 감정이입이라고 아니라고 사실은 나는 보고 싶은데, 이거 뭐 선생님이 다 작업한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감정이입이라고 해놓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 이걸 감정이입으로 내는 경우도 많고 참고서에도 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넣은 겁니다.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자, 본사 5 보겠습니다. 도로여 불태어니 이리하여 어여리.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냐 이거야. 내가 한심하지 않니 스스로, 그죠? 네, 그래서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 검은고를 빚기 않아서 병련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탑니다. 뭔가 마음에 위안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뭐 지금 같으면 뭐 유튜브나 카톡 보겠지, 그지?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흐르고 너무 지루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검은고를 탑니다. 그랬더니 소상야우의 뱃소리 솟도는 듯 소상강의 밤의 비가 대나무에 이게 내리는 것 같다. 이 소상강은 중국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표천년의 벼락이 울리는 듯. 이건 역시 대꾸인데요. 네. 이 검은고 소리가 이렇단 얘기입니다. 좀 뭔가 슬프고 처연하게 느껴진다, 뭐 그런 얘기죠. 슬픈 노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에 있다마는, 이 옥수는 이제 섬섬옥수, 여자의 손을 가리키는 비화법이죠. 예. 옥수로 타는 솜씨는 옛 노래에 있다 이거. 옛날 남편하고 즐거울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검은고 타면 남편이 되게 좋아했는데 그 옛날 소리가 그대로 있긴 있어. 그런데 부용장이 적막하다는 거는 이제 남편이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옛날과 달라진 게. 검은고 소리는 그대로, 솜씨도 그대로인데 남편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보람이 없는 거죠, 이거 타봤자. 그래서 간장이 구곡돼서 굽이굽이 끊어졌다 이거죠.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죠. 간장이 구곡된다는 건 9굽이가 된다는 건데 그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차라리 잠을 들어서 꿈에나 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고전 시가에도 많이 나오는데 현실에서 님을 못 보면 꿈에서 보는 거죠. 근데 잠을 자야지 이제 꿈을 꾸는데 바람에 떨어지는 잎이 있고 풀 속에 오는 벌레들 때문에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잎하고 짐승은 벌레는 부정적인 시어죠. 왜? 화자가 잠을 자서 꿈에서 님을 봐야 되는데 얘들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 지금. 그래서 요거 지금 부정적인 시어가 되겠습니다. 얘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이제 결사가 나오는데 옛날 수능에서도 이제 결사가 나와요. 요거 부분 나왔고요. 이거 중요한데. 자, 보세요. 천상의 견우직녀가 은하수가 맡겼어도, 은하수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않는다 이거죠. 7월 7석 날 1년에 한 번을 얘네들은 그 견우하고 직녀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운명이니까 되게 사람들이 안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얘네가 차라리 나보다 낫다 이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은하수가 맡겼어도 7월 7석 1년에 한 번은 실기치 않는다. 꼭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근데 도대체 우리님 가시누는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이 약수는 장애물입니다.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느냐. 님의 소식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처지가 그죠? 더 처량한 거지. 견우하고 직녀보다도. 얘네들은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만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난간에 비겨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풀에 이슬이 맺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잘 그죠? 생각해 보면 풀에 이슬이 맺힌 게 아침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눈물 젖은 눈으로 풀을 바라봐서 그래서 풀에 이슬이 맺혀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운이 지나갈 때 저녁 그죠?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새소리는 정말로 감정이입이야.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새소리가 서럽다는 거. 이거는 진짜로 감정이입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감정이입은 어쨌든 사물이 감정이 표현되고 화자의 감정과 사물의 감정이 일치할 때, 비슷할 때 그때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세상에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지만은 박명한 홍한이야 운명이 기구한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 홍한은 이제 여자의 얼굴을 가리키는 건데요. 박명한 홍한이야 나 같으니 또 있겠느냐.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지위가 이제 탓인데 이님의 탓으로 살똥말똥하였다. 살똥말똥하여라 그래서 살듯 말듯 하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자, 본사고에서 화자는 검은고 타면서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고의 소리를 뱃소리와 벼락이 울리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그죠? 비유법은 뭐 흔히 쓰는 거고. 입과 짐승은 방해물이죠. 장애물. 그죠? 네. 꿈속이라도 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얘네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래서 꿈을 꿀 수가 없어. 그래서 부정적인 시어고요. 그 다음에 은하수는 장애물이고요. 견우하고 직녀한테. 약수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박명한 홍한은 붉은 얼굴이니까 운명이 기구한 여자다. 남자한테는 홍한이란 말 안 써요. 그래서 홍한을 어디에 두고 뭐 이렇게 나오면 여자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자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임을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있죠. 이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다 그랬으니까. 자, 표현 방식은요. 직유 있고요. 대꾸 있고 설이 있고 설이 있고. 여러분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우는 저녁 구름인데 서글픈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인데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죠? 배경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녁 구름이 쫙 지나갈 때 좀 슬픈 느낌이 듭니다. 자,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전체 내용 규방가사고 내방가사다. 내방가사는 여자가 썼다는 뜻입니다. 규방가사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봉건사회에서의 부녀자의 한을 다루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수율 3, 4조에다가 사음보 연속체고요. 그 다음에 대꾸, 설이, 의인법을 쓰고 있고 고사를 인용해서 세련된 분위기가 있고요. 허난설원이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시도 잘 쓰지만. 네. 그 다음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정서를 표출한다.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작품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화자의 태도 이런 것들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죠. 국문학 교원과의 국문학사적 의도 보셔야 되고. 오케이. 규방가사가 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됐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규원과 그죠? 네,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